이번 영상에서는 엣지캠 2016 버전 복합가공 도킹 두 번째 모델 캠 데이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엣지캠 2016을 실행을 해주신 이후에 모델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을 일단 불러온 다음에 확인할 거는 왼쪽 설정에서 환경 선반, 기계 타입 선반 CY 비축, 파트 치수 78에 130을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먼저 편집에 요소 정렬을 선택하겠습니다. 회전축을 정의하는 페이스를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뜨면 모델을 찍어주셔서 이 원점 방향을 돌려주시고요. 다음 확인 선택하면 원점 평면을 정의하는 페이스, 원점은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클릭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시 보여드리면 회전축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점 평면을 지정하면 원점이 이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 확인을 해주시고 C축 방향을 정의하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 평면, 이 평면, 이 곡면, 그리고 이 플러스 X 방향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클릭을 하시다 보면 X 이 플러스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찍다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방향이 일치하게 되는 방향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소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자동 스톡을 선택을 하셔서 스톡 길이 130에 스톡 직경 80을 입력해 주시고 모델 길이 130에 모델 직경 78이었는데 저희는 스톡을 130, 8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입력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선반 가공할 때 단면, 황삭, 정삭을 할 때 사이클의 시작점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 점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점의 위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단축키 X를 눌러서 Z5에 X85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이 0에 80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해서 5에 85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피처템으로 넘어와서 왼쪽에 있는 피처 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피처 검색을 선택한 이후에 선반 파트에서는 전부 체크를 해주시고 윤곽 종료의 최대 X 종료, 윤곽 종료의 최대 X 종료를 지정해 주시고 밀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선택하셔서 페이스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형상을 조금 돌려서 이쪽 평면과 이쪽 평면을 클릭하고 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피처가 생성이 됐는데 와이어 프레임으로 나올 때는 왼쪽에 있는 피처 렌더링 버튼을 눌러서 솔리드로 보여지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 작업은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작업이긴 한데 이쪽에 있는 필요 없는 픽스처들은 선택해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라인은 지금 이 서브 축에서 봤을 때 이쪽 이 평면 구간, 그리고 이 평면과 안쪽 포켓 구간, 그리고 이 윤곽 가공이 들어갈 이 형상 라인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라인들은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디자인 모드에서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가공 모드를 선택해 주셔서 포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포스트는 복합가공 포스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선반 설정에서 소재 메인 스핀들에 해당하는 소재 돌출 높이에 10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확인을 선택하시면
부분 이송의 최종 그립 위치를 지정하라고 할 때 이제 도킹 포인트를 지정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저희는 이쪽 라운드가 끝나는 구간, 이 구간을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킹했을 때는 딱 요 위치를 눈다고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일단 기계 모델링이 계속 켜져 있으면 캠 데이터 작업할 때 아무래도 뭐 CPU 부하량이라든지 아니면 작업할 때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기계를 끌 때는 화면 상단에 기계 표시에서 기계 그래픽 모두 숨기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지그 부분들도 해제를 하겠습니다. 지그 표시를 해제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모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 탭은 가공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 가장 먼저 할 거는 이제 먼저 단면 가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 상단에 있는 단면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해서 단면 가공, 시작점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저희 디자인 모드에서 찍어놨던 Z5X85 점을 클릭해 주시고, 끝점 선택이라는 메뉴가 나왔을 때 단축키 X를 눌러서 Z는 0에 X는 -2나 -3 정도 확인을 선택하시면 점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단면 가공 창이 뜨는데, 일단 일반에서 공구 방향은 외경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가공 방향은 단면, 스핀들 방향은 정방향, 조립량은 1mm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방향 외경에 가공 방향 단면, 스핀들 방향 정방향, 조립량 1mm 이걸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공구로 넘어와서 이송 속도는 100분의 7, 회전 속도는 220, 공구 번호는 6번, 노즐 반경 0.4 정도 입력해 주시고, 형상 기호는 C형, 그리고 엣지 길이 측면 각도는 보통 12에 95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주소 결정 제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결정 제어에 체크, 그리고 확인. 그럼 다음과 같이 단면 가공 툴패스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황삭 가공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선반 자동 가공에서 황삭 가공을 선택을 해서 선반 윤곽 선택이라는 메뉴가 뜨면 지금 화면에 나온 것 같은 이 라인을 마우스 왼쪽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곽을 지정하고 확인. 윤곽의 새로운 시작점은 저희가 가공 시작할 때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화살표가 오른쪽에 있으면 맞습니다.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저희가 최대 X 종료 지점을 라인 생성의 끝점 잡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끝나면 확인, 그리고 빌렛 또는 사이클의 시작점 선택하라고 했을 때 Z5에 X85 점을 그대로 마우스 왼쪽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삭 가공이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고정 사이클에는 체크를 해주시고, 공구경 보정은 보정 안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컷 머신 체크해 주시고, 여유량은 Z여유, X여유 둘 다 100분의 3, 그리고 절임량 같은 경우는 1.5로 입력하겠습니다. 절임량 1.5에 윤곽연장 종료 지점에만 2에서 3mm 정도 입력해 주시고, 공구로 넘어오셔서는 현재 공구 사용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공구에서는 현재 공구 사용을 그대로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황삭 가공 툴패스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황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 여유 100분의 3 남은 정삭 가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선반 자동 가공에서 정삭 가공을 선택해서 선반 윤곽 선택이라는 메뉴가 뜨면 황삭 가공과 같은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시작점 오른쪽 끝, 종료점 왼쪽 최대 X 종료 지점 확인,
정삭에서도 마찬가지로 언더 컨버시 해주시고 공구경 보정은 자동 보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정삭이기 때문에 여유는 입력하지 않으실 거고 윤곽연장 종료 지점만 2mm 정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구로 넘어와서 이제 정삭 가공에서는 정삭이기 때문에 절삭 조건을 다르게 입력하셔야 되겠죠. 이송 속도 100분의 7 정도 주시고 회전 속도 220. 공구는 어차피 저희 같은 공구를 쓸 거니까 현재 공구 사용 그대로 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이 툴패스들은 숨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표시를 눌러주시면 툴패스가 숨김 처리 되겠습니다. 선반 가공이 종료된 이후에는 밀링 가공할 때는 수동 가공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구 교환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을 선택해 주시고요. 공구 이동에 공구 교환 선택하셔서 우선축은 일단 X축으로 먼저 복귀를 해야 되겠죠. 우선축, X축 해서 공구 교환을 해주시고 공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생성할 때는 공구 탭에서 엔드밀 선택을 해주시고 일단 공구 번호는 3번 공구 번호 3번 입력해 주시고 공구 타입은 밀링에 서브 타입은 엔드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직경은 14 주시고 코너 반경은 지워 주시고요. 공구 모두 회전에 공구 좌표계는 Z축 단면 공구 번호 3번 공구 타입 밀링 서브 타입 엔드밀 공구 직경 14 공구 모드 회전 공구 좌표계 Z축 단면 그 다음 스핀들로 넘어와서 회전 방향 정회전에 오토 주시고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드밀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먼저 Z축 단면에서 봤을 때 이 2D 보스 라인을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기타 가공 사이클에서 윤곽 가공 선택해 주시고 일반에서는 모델 타입은 솔리드 지정해 주시고 절삭 방법은 하향 가공 그 다음 여유량은 저희는 어차피 정삭을 따로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0을 주시고 이송 속도는 400 주시고 Z 이송도 400 회전 속도는 250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경로 옆에 있는 편집 메뉴를 눌러 주셔서 다중경로 옆에 편집을 눌러서 옵셋 시작에 5 주시고 옵셋 증가량에 1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셋 시작에 5 옵셋 증가량에 1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깊이 설정으로 넘어와서 안전 높이 있는 이 자동 인식은 웬만하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안전 높이 10에 가공 시작 높이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절삭 깊이는 마이너스 10 절임량은 10mm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어에서는 별도로 입력하실 내용은 없고요. 시작 종료도 마찬가지로 다 자동이 되어 있고 가장 긴 요소로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일단 리드에서 진입각도 90도에 진입반경 5 진입거리 5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태각 동일에 체크를 해주시고 리드에서 진입태각 동일에 진입각도 진입반경 진입거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확인 선택하시면 가공할 피처를 선택했을 때 이 보스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툴패스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싫으시다고 하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태각점이 따로따로 잡혔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뭐 저작 방법은 뭐 상하향 이런 식으로 바꾸시게 되면 지금 이 진입과 반대 방향이 계속 이렇게 나올 때는 툴패스를 더블 클릭을 해서 시작 종료 지점의 선택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한 방향에서 들어가는 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원하는 지점이 따로 있다고 하시면 시작 종료에서 선택을 클릭하실 때 이 시작 종료점을 클릭을 하셔서 변경 시작 종료 지점을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근데 뭐 이거는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경로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 종료 지점을 내 선택에 따라서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시작 찍고 종료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보통은 가장 긴 요소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Z방향에서의 가공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데이터는 표시를 체크해서 숨김 처리를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 가공이어서 엔드밀을 수동으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구 이동에 공구 교환을 선택해 주시고 우선축, X축 마찬가지로 복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포켓 구간을 이 X축 레이디얼 방향의 가공 공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구에 엔드밀 선택을 해주시고 공구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공구 번호 1번 입력해 주시고 직경은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14mm가 됩니다. 공구 직경 14에 서브 타입 엔드밀 회전 대신에 공구 좌표계만 레디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을 해주시면 이번엔 레디얼 방향의 엔드밀이 생성된 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다음 먼저 가공할 때는 얘 같은 경우는 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각도를 한번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공구 이동의 각도 상단에 있는 공구 이동의 각도를 지정해 주시고 왜냐면 얘가 로터리 가공이 들어가면서 C좌표가 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각도 이송해서 각도값 C좌표 0 입력해 주시고 확인으로 꼭 얘를 0도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 윤곽 가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윤곽 가공이 먼저가 아니겠죠. C좌표 0을 돌린 이후에 밀링 모드를 보조 설정해서 지금 회전 가공 모드가 되어 있는데 얘를 평면 가공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보조 설정에서 평면 가공 모드 평면 가공 모드로 지정을 하셔야죠. 저희가 여기 평면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면 가공 모드로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윤곽 가공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 구간은 윤곽 가공 데이터로 해서 한 줄씩 왔다 갔다 하는 툴패스를 출력을 할 건데 이 구간이 이렇게 툴패스 피처가 생성되어 있으면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아서 이 구간에는 강제로 선을 하나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설정 탭에서 설정 탭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셔서 형상의 단일선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직선의 시작 위치를 찍으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반대쪽 끝점까지 하는 직선을 하나 스케치를 해주실 겁니다. 만약에 직선이 안 잡힌다고 보면 연속선으로 찍어주셔도 되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연속선 선택을 해서 시작 위치 지정해주고 종료 위치 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처럼 모델 렌더링 보기를 꺼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 안 잡힐 경우에는 일단 밑에서 방향을 레디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일단 먼저 레디얼 지정하신 다음에 이 보기 방향 자체도 레디얼로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레디얼 방향 보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때 선 아이콘을 선택해서 직선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 잡고 확인을 선택해 보시면 모델 렌더링을 제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만드셨으면 다시 한번 가공 모드로 넘어오셔서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윤곽 가공에서 모델 타입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와이어의 절삭 방법은 하향을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중경로 옆에 편집을 클릭을 하셔서 21에 7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송 속도는 1000, Z 이송도 마찬가지로 1000 주시고 회전 속도는 한 2600 정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깊이 설정에서 안전 높이는 지금 원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소재 외경이 40mm가 되겠죠. 그래서 40에 10을 더한 50이 입력되고 가공 시작 높이는 40mm 그리고 절삭 깊이는 마이너스 6mm 절임량은 1mm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종료로 넘어와서 시작점 연장에 25, 종료점 연장에 25를 입력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대로 여기서 리드에서는 이제 굳이 진입 반경을 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수치는 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드에서도 진입 구간 절삭이 소개만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해주시면 윤곽에서 직선, 원호, 요소, 곡선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저희는 방금 그려놓았던 직선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이 제대로 안 됐는데 윤곽에서 단순경로 21에 7mm 그대로 확인하시고 리드 없는 거 확인하시고 직선 선택하고 확인 하면 이제 윤곽의 새로운 시작점 지정하라고 뜨는데 새로운 시작점은 이제 반대 방향을 화살표가 이쪽 안쪽 방향으로 와야 됩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화살표의 방향 지정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1mm씩 가공하는 툴패스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툴패스 자체는 이 원통면 센터를 기준으로 똑같이 패턴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조 설정의 변환에 로터리 회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설정의 변환 로터리 회전 선택해 주시고 각도는 지금 형상이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5개이기 때문에 72도 360 나누기 5 해서 72 주시는데 반복은 4개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처음 옆에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가장 밑에 있는 16 윤곽 가공, 마찬가지로 끝에서도 맨 아래에 있는 윤곽 가공을 그대로 지정해 주시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안쪽 포켓 구간도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구 이동의 각도를 클릭하셔서 C좌표 0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황삭 가공, 밀링 자동 가공에서 황삭 가공을 선택한 이후에 얘는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겠죠. 기타 가공 사이클에 있는 황삭 가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가공 사이클에 황삭 가공, 공구는 어차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황삭 가공 선택해 주시고, 일단 모델 타입은 솔리드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타입은 솔리드, 그리고 가공 방법은 동시명, 절삭 방법 하향 가공에 이제 황삭 가공 따로 이제 정삭을 안 하기 때문에 여유는 다 0 주시면 되고, 피치는 이제 스텝 오버는 6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톱 타입은 없음 주시고, 이송 속도 뭐 300, Z 이송 300, 회전 속도 2500 정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깊이 설정으로 넘어와서 마찬가지로 안전 높이는 50, 가공 시작 높이는 35 정도 입력을 해주시고, 절삭 깊이 -5에 절임량은 뭐 한 번에 5mm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5mm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접근 방법에서 접근 타입을 램프로 변경을 해주시고, 램프 각도는 2도, 이렇게 지그재그 각도로 들어갈 때 각도가 2도가 지정이 되게 되면 그대로 확인 선택하셔서 가공할 피처를 선택하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피처 렌더링이 꺼져 있기 때문에 피처 렌더링을 선택해서 다시 켜주시고, 이 안쪽 포켓 구간을 선택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경계는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황삭 가공 툴패스도 로터리 회전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조 설정에 변환, 로터리 회전, 각도는 똑같이 5개이기 때문에 72, 그리고 반복도 4, 대신 처음 옆에 불러오기를 해서 황삭 가공, 끝 옆에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황삭 가공 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공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구 이동에 공구 교환, 그래서 우선축, 여기서는 Y축을 먼저 움직이시면 되겠죠. 우선축 Y축 확인. 그러면 메인 스핀들에서 가공할 단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서브 스핀들로 가공을 하기 위한 도킹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뉴들 중에 서브 스핀들 도킹 메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 이동에 스핀들 도킹, 기계 이동 메뉴에 스핀들 도킹을 선택을 해주시고, 스핀들 회전의 이송 속도 뭐 300, 회전 속도 보통은 도킹을 할 때는 한 100 정도로 합니다. 100rpm 정도 주시고, 이송 속도 뭐 50 지정해 주시고, 중간에 잠깐 멈춰야 되기 때문에 드웰 시간 2초 주시고, C축 각도는 메인과 서브 둘 다 0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핀들은 뭐 방향은 정회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선택하시면 결합시 안전높이 선택이라고 뜨는데 이거는 그냥 확인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립 위치를 지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 도킹이 됐으면 서브 스핀들 이동을 선택합니다. 기계 이동에 서브 스핀들 이동해서
피드 이송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원점 복귀 클릭을 해주신 다음 이송 속도는 50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공할 축이 서브 스핀들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핀들 선택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보조 설정에서 스핀들 선택, 보조 설정에 스핀들 선택을 해주시고 메인이라고 돼 있으면 저희가 메인 축을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서브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점이 이쪽 반대쪽으로 옮겨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선반 XZ 그리고 좌표계 보는 것 자체도 보조 스핀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소재 이제 저희가 소재 라인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설정에서 자동 스톡을 선택해 주시고 솔리드 구성 요소를 선택이라고 뜨면 이 서브 축에 있는 모델링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네, 자동 스톡 선택하신 다음에 모델링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모델 길이는 130에 스톡 직경은 8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에서와 같이 130에 80 지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구간도 단면 가공과 황사 가공, 경사 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클 스타트 점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하단에서 이 레이디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 스핀들 0으로 바꿔주시고 다음에 점 아이콘 선택해서 점의 위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단축키 X 눌러서 Z-5에 X85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조 스핀들 쪽에 점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선반 가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공 탭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탑에서 먼저 단면 가공을 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확장에 단면 가공 선택하셔서 시작점은 이 점, 저희가 방금 찍어 놓은 점 지정해 주시고 끝점은 이제 단축키 X를 눌러주셔서 Z0에 X -2나 -3 확인. 다음 공구 방향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공구 방향 외경일 거고 가공 방향은 단면, 스핀들 방향은 정방향에 절입량 1mm 입력을 해주실 겁니다. 외경에 단면에 정방향에 1mm 그리고 공구에서는 0.07에 220 공구 번호는 저희는 9번이 되겠습니다. 공구 번호 9번 그리고 그대로 확인.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공구가 반대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편집을 할 건데 지금 왼쪽 25 단면 가공 옆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내려보면 지금 25.1 T9 선반 공구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제일 밑에 있는 공구 정의 반전을 체크 해제해주고 길이 보정 번호에 29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번호 29, 길이 보정 29. 공구 번호는 9번이죠. 공구 번호 9에 길이 보정 29, 반전은 체크 해제 해주시고 그대로 확인을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투패스가 나타납니다. 다음 이어서 황사 가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선반 자동 사이클에서 황사 가공 선택해 주시고 윤곽은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 서브축
항상 윤곽 선택 확인. 다시 한번 황삭 가공해서 윤곽 라인 선택을 해주시고, 윤곽의 새로운 시작점은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화살표가 왼쪽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변경 시작 종료 지점에서 이 별표가 끝점이 오른쪽, 이 최대 X 종료 지점에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빌렛 또는 사이클 시작점에서는 이 저희가 디자인 모드에서 찍어놨던 X Z-5의 X85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사이클 체크의 언더컷 무시, 공구경 보정은 보정 완함, 여유량은 100분의 3, 100분의 3, 절임량 1에 윤곽 종료 2mm 그대로 주시고, 현재 공구 사용 확인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정삭 가공을 선택을 하셔서 선반 윤곽은 동일한 윤곽을 클릭하시고, 시작점 왼쪽, 끝점 오른쪽. 나 원더컷 무시의 공구경 보정은 자동 보정, 종료는 뭐 2mm. 그리고 공구도 현재 공구 사용을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황삭 가공에서 절입 속도가 잘못 들어갔는데, 황삭 가공을 할 때는 저희가 절입 속도를 0.3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수정하실 거면 왼쪽 이 28 황삭 가공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좌표 입력을 다시 선택이라는 창이 나오면 얘는 그냥 무시해 주시고, 그대로 확인을 눌러서 공구 탭에 있는 이송 속도만 0.3 그대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를 0.3으로 하셨으면 정삭 가공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삭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선택하신 이후에 공구에 0.07이 들어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확인. 이렇게 하면 서브 스핀들 황삭, 단면, 황삭, 정삭까지 가공이 모두 종료가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면 구간을 가공하기 위한 엔드밀을 불러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구 교환을 해야 되겠죠. 자, 공구 이동에 공구 교환에서 우선축, Y축 확인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공구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구 선택한 다음 엔드밀에 공구 번호는 1번 지정해 주시고, 공구 타입 밀링에 서브 타입 엔드밀 지정해 주시고, 공구 직경 14에 회전, 공구 좌표계 레이디얼 그대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기타 가공 사이클에서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하셔서 모델 타입,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로 하시거나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실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제대로 출력이 안 된다고 하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와이어 프레임을 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 라인을 하나 스케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피처 렌더링을 제거를 하고 보는 방향을 레디얼로 지정을 해서 설정에 있는 형상의 단일선 선택해서 이 구간에 직선을 하나 스케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쪽에 초록색 직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직선을 하나 선택을 만들어 주시고 생성을, 이제 가공해서 다시 한번 윤곽 가공 선택하신 이후에 모델 타입은 와이어 프레임 선택해 주시고, 정상이기 때문에 예우량은 저희는 입력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송 속도 1000에 Z 이송 1000, 회전 속도 2600 입력해 주시고 안전 높이 50에 접근 높이는 40 정도 주시고 가공 시약 높이 36 그리고 절임량은 마이너스 4에 절삭 깊이가 이제 마이너스 4죠. 그리고 절임량 1mm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종료로 오셔서 뭐 시작점 연장과 종료점 연장 둘 다 25mm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확인을 선택하시고 윤곽에서 직선, 원호, 연속 요소, 곡선 선택하라고 하면 이 직선을 선택해서 확인. 화살표가 이 왼쪽에 위치하면 확인. 경계가 되는 요소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얘 자체는 저희가 다중 경로에서 편집을 안 했기 때문인데 다중 경로에서 편집을 하실 거면 저희가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중 경로 편집으로 오셔서 얘 같은 경우는 14 정도 입력하시면 되겠죠. 옵셋 시작 14에 옵셋 증가량 7 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한 줄도 출력되는 게 싫으시다고 하시면 얘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다중 경로를 뭐 7에 7 그대로 확인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버도 없이 깔끔하게 가공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회전을 돌릴 건데 형상이 총 8개가 됩니다. 그래서 360 나누기 8을 해서 45도 각도로 7번만 돌려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조 설정에 변환, 로터리 회전 선택해 주시고 각도 45에 반복 7 다음 처음 옆에 불러오기에서 맨 밑에 있는 윤곽 가공 끝도 마찬가지로 윤곽 가공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공이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우선축, Y축 복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